이제 지금 막 최종 이제 단계까지 우리가 학습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어야 할 과제는 보상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해주느냐. 우리는 지금 쭉 인적 자원의 기능 측면들을 보면서 이제 모집, 그 다음에 선발, 교육, 훈련,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 봤고, 그 다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과 관리에 대해서 봤죠. 그러니까 성과를 낸 걸 어떻게 이제 관리할 거냐. 이제 성과에 따라서 이제 따라오는 마지막 이 관리의 기능이 뭐냐 하니까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보상 부분은 역시 구성원들에게, 조직 구성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보상을 제대로 받나. 또 보상을 받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이 보상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도 철저하게 조직 차원에서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11장 연속해서 이제 보상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강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보상 관리에 대한 핵심을 쭉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이제 인사나 조직 부분, 회사에서 다루어지는 내가 어떤 조직 구성원이 될 때 나한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인사 조직 관리의 어떤 항목들이 나한테 적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관리자가 되어졌을 때 관리의 영역의 부분으로서도 굉장히 알아야 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좀 질서 있게 한번 잘 정리해 놓으면 여러분이 조직에서 또 여러분 직무에서 상당히 유익하게 여러분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 좀 요번에 마침 이제 이 졸업을 앞두고 요번에 쭉 여기에 어떤 창조 경영이라는 이름, 그건 타이틀을 두고 어떻게 인사나 조직 문제를 타치하느냐, 관리해 가느냐 할 때 특히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쭉 봤는데 이제 지난번에 핵심이 직무 분석, 직무 설계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상 테일러나 포드 우리의 어떤 IE의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덕목들이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생되어진 것이 어떤 산업 심리, 조직 속에서의 인간 행동 이런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을 관리해 가는 과정에서 어떤 인사, 휴먼 리소스를 어떻게 좀 관리하면 조직의 효율도 극대화시키고 어떤 개인의 요구 조건도 충족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쭉 공부를 해왔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이 전달되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까지 오늘 요 보상 관리까지 좀 잘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보상은 뭐 주로 우리가 보상하면 이제 물적인 대상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물적인 보상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데 이제 돈 얘기가 나오네요. 돈은 최선의 종이다. 그리고 최악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돈이 인간의 종이 되는 것은 아주 뭐 유용한 종이죠. 돈으로 다 많은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최악의 경우는 뭐냐? 돈이 사람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상당히 인간성 자체가 왜곡을 가져오죠. 또 때때로 어떤 소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음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돈은 최선의 종이다. 최악의 주인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에 샘을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생텍쥐페리 어, 참 또 의미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막을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그 어딘가에 반드시 이 샘물이 있다. 우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 졸업과 함께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이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정말 사막 같은 세상이죠. 사회 환경도 아주 안 좋고. 그러나
그 안에도 여러분이 진실하게 찾으면 셈이 있다, 숨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하나의 희망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좀 여러분에게 좀 유익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보상 관리의 내용을 좀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가 오늘날 이제 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두 가지죠. 하나는 비용, 고비용, 점점 어떤 코스트 요인이 늘어난다. 코스트 요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프로핏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모든 조직이 이 고비용 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 특히 수출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뭐 경쟁사가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뭐 경제학자들이나 최근에 나온 자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 고비용 구조와 직결되어 있는 그 이제 임금 구조. 특히 이 보상을 해주는 임금을 어떻게 줄 거냐. 이 임금 부분이 조직에서 점점 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비용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를 두고 이제 고비용 구조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제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한번 이제 임금 보상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보상하면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부각되는 개념이 임금이죠. 임금. 이게 wages라고 하죠. wages. 임금이 뭐냐? 여러분 교재 그 421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임금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죠?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전, 돈이죠. 사용자가 노동의 대가로 노동을 해주고 노동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금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임금이다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보상인데 이거는 임금보다는 좀 더 큰 의미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에 한번 보시면 화면에 보면 총보상을 먼저 얘기했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대가로서 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혹은 및 비경제적인 보상을 다 포함해서 총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노동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그 노동의 대가로서 받는 게 임금인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경제적인 것, 다시 말하면 돈 혹은 이 화폐로 받는 보상이 있고 하나는 또 비경제적인 것,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돈적 요소가 아닌 비경제적인 보상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총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보상. total rewards 이렇게 이제 총보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경제적인 거 플러스 비경제적인 보상을 합쳐서 총보상이라 한다. 이제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더 분명히 조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총보상을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인 보상, 비경제적인 보상인데 이렇게 표로 보면 되겠죠. 여기에 잘 나와 있는데 총보상이다. 는 뭐냐? 경제적인 보상 및 비경제적인 보상을 통틀어서 총보상이라고 했죠. 자, 그 경제적인 보상은 주로 금전적인 거, 화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직접 보상이다. 이는 금전적인 보상인데, 예를 들면, 단기, 임금, 보너스, 수당. 그럼 장기적으로는 스탁 옵션을 준다든지, 우리 사주, 이것도 전부 다 화폐죠. 직접 보상하는 거고요. 자, 이 경제적인 보상 가운데 간접적인 거, 비금전적인 보상이니까 건강, 및 각종 후생복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헬스라든가 뭐 건강검진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실제로 경제적인 덕이 되는 거죠. 내가 주지 않으면 직접 페이를 하고 해야 되니까 돈을 주고 내가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경제적 보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기 이제 요 영역 요 부분을 이제 이름하여 경제적인 보상. 한 가지는 이제 비경제적인 보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력을 보상해 준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역량 개발한다든가 승진, 성격을 시키는 거. 이거는 바로 돈하고는 연결이 안 되지만 자기의 어떤 포지션, 좀 프라이드 이런 거하고 상당히 관련되죠. 내 위상.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감정 보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칭찬받는다, 인정받는다, 기업 문화가 재밌다, 보람이 있다, 또 내가 이 회사에 다닌다는 게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게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적으로 나한테 주는, 그럼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요 두 가지를 묶어서 비경제적인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 요걸 내외로 하면 이제 요것은 요런 경력 보상까지 해서 눈에 보이는 외재적인 보상이고, 요 감정 보상 요것만은 내재적, 요렇게.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상, 비경제적인 보상. 하나는 또 외재적이냐 내재적이냐 이렇게 해도 나눌 수 있다. 나눌 때 조금 내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보상은 요 범주 안에 다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걸 통틀어서 얘기할 때 뭘 한다고요? 총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좀 여러분 좀 알면 좋겠죠, 그죠? 요런 어떤 보상 제도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소속이 되는 겁니다. 어떤 조직의 일원이 되었을 때는. 자, 그러면 이제 임금을 한번 앞에서 정리를 잠깐 했는데 임금을 한번 볼게요. 요거 이제 임금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그 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죠. 이게 over justification effect라고 있어. 이게 뭐냐 하니까 과잉 정당화 효과다. 이렇게 해서 이제 over justification effect다. 이제 이 타이틀이 뭐냐 하니까 재미있게 하던 일도 돈을 주면서부터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 희한하지, 그죠? 어떤 돈을 안 받고 막 재밌게 하던 어떤 일들이 보상을 받고부터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이런 효과를 over justification effect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무슨 내용이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내재적인 동기가 있고요. 외재적인 동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보니까 처음 어떤 사람이 요 T1까지는 보세요. 요 T1이 있는데 요 T1 요까지는 어떻습니까? 아무 외부적인 보상이 없이 그냥 내적인 동기, 그냥 좋아서 즐거워서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했는데 자, 여기서 T1에서 T2까지로 가요. 근데 T2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요 단계에서 이제 요 영역이 생깁니다. 요 영역은 뭐냐? 이제는 내재적인 보상이 외부적인 보상하고 이게 딱 크로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제 T3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재적인 동기 효과는 없고 외재적인 동기 효과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 T3부터는 어떻습니까? 요 T3부터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T4까지는 뭡니까? 외재적인 동기, 보상, 돈을 줬다든지 이것으로만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내가 하는 일하는 이유가 뭐다? 보상, 동기, 어떤 실제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거, 눈에 보이는 외재적인 그런 보상이 있어야지만 일을 하는 거죠. 그거 없이는 일 안 한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게 T3부터 T4까지예요. 여기서부터 T3가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요 사이. 요때 이 외재적인 동기 이에는 아무 동기가 없이 오직 외재적인 동기만 가지고 보상만 가지고 어떤 일이 진행되어지는 이 단계를 이런 효과가 이런 이 T3에서 T4까지의 요까지의 어떤 이 기간을 갖다가 뭘 한다고요? 어떻지? over justification effect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이유는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한테 주어지는 보상이 모든 거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한다.
이제 이것이 전부인 어떤 이 단계. 여러분 그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외재적인 보상을 과잉으로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제 이 외재적인 이것이 제거 외부역에서 외부적인 외재적인 보상이 없어졌다고 합시다. 없어질 때 뭡니까? 이 원래대로 아까 T1까지 원래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죠. 여기 한번 보세요. 조금 생기기는 생겼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어지는 거죠.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외재적인 보상을 해주더라도 과잉 정당화 효과를 고려해서 외재적인 보상을 하고 특히 내재적인 보상이 살아있게끔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호손 실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호손 공장에서 했던 그 실험에도 똑같죠. 그죠? 거기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호손 이펙트가 있었죠. 한번 우쭐해가지고 성과를 많이 높일 수 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되면 뭡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이것도 외재적인 동기만 가지고 이제는 과잉 정당화를 하다가 외재적인 동기가 어느 회사가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외부로부터 어떤 보상 효과가 없어졌다. 이렇게 될 때는 뭡니까? 원래 있었던 내재적인 동기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더라. 이제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볼 때 여기서 T1에서 T4를 보십시오. 외부적인 보상이 투입되었을 때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과잉 정당화 효과를 해가지고 쭉 진행되다가 외부적 보상이 없어졌다 했을 때는 뭡니까? 원래 있었던 내재적인 동기가 상당히 낮은 단계로 발현되더라.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본 인간의 행동과 어떤 보상과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는 임금을 보고 있는데, 요 A와 B.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밑에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금전적인 보상, 이게 경제적 보상이라 했고, 비금전적인 보상이 있다. 보상에는, 그죠? 경제적인 보상에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보상이다. 임금이 이제 실제로 화폐로 이제 정의가 돼야 되니까. 자, 기본급하고 통상적 수단 A, B를 더하면 이걸 통상임금이라고 그러고요. 통상임금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타 수당 상여까지 더하면 이걸 평균임금이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성과를 배분받고 복리후생부까지 다 더하면 이걸 이제 보수라는 개념을 쓰고요. 자, 이 사람이 내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채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또 교육시키고 개발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더하면 이제 총 이 사람에게 드는 인건비예요.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노동비용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그 사람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이지 않던 비검증인 자부심, 성진, 성격 같은까지 다 이것도 하나의 뭐 보상이죠. 내가 인정을 받는다든가 보람을 느낀다든가 기업 문화가 너무 좋다든가 이런 것들도 근데 이까지 보태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그림으로 봤듯이 총보상이 된다. 이렇게 총보상의 구성 요소를 이런 조금 관점에서 다시 한번 리어레인지먼트 해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이제 상여나 성과 배분 같은 이런 부분은 보통 이제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인센티브.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보상을 분류해서 볼 수 있다. 이걸 좀 이해하면 좋겠고. 자, 이게 이제 저임금. 이제 왜 이 보상 관리가 중요하냐. 이제 이 보상 관리가 이제 핫 이슈가 되거든요. 때때로 회사에서. 다시 말하면 보상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잖아. 보상 관리를. 전략적으로 왜 중요하냐. 이거 보세요. 핵심 인재를 그 회사에 있는 핵심 인재를 유인, 동기부여, 유지에 결정적이다. 그러니까 이 보상이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핵심 인자를 유인하고 동기부여하고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상 관리가 전략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자, 저임금이다. 이거는 무슨 말인가요? 저임금이다. 로우페이다. 그러니까 임금이나 보상 수준이 저임금으로 평가되어 만약에 저임금으로 되어지면 뭡니까? 핵심 인재를 유지하는데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로우페이라고 하면 유인하기 힘들죠. 누가 적게 받고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임금 비밀주의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경영자가 임금을 공정하게 설계하려고 한다면 종업원들과 임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왜? 공유를 오픈을 안 하면 부당하게 대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상 관리에서 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임금 비밀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공개하고 공정하게 공유를 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을 보상 관리에서 지켜야 할 굉장히 중요한 원리다, 원칙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상에서 중요한 게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요거죠. 경영자 보상. 이 경영자 CEO, 소위 말하면 CEO들이죠. CEO들을 어떻게 보상해주고 있냐. 이게 이제 정말 뭐 내가 우리 조직에 있는 CEO가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 제가 이제 경험한 회사에 가서 들어본 얘기는 사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하 직원이 내가 열심히 노력할 맛이 안 난다. 왜? 내가 버는 돈 저 이사가 다 가져가는 것 같다. 저 이사 일 안 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핵심 인재를 동기부여하는데 결정적인 단점이 되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면 분명한 사실은 보니까 불공정을 인지하는 종업원들에게는 일하고 싶은 동기부여나 열망을 꺾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라. 그래서 이제 이 경영자들에게도요, 지나치게 사원들에 비해서 많이 받는다 했을 땐 조금 기분이 나빠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이것은 우리나라 사례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등기 임원들이 좀 뭐 이런 알다시피 상당히 받잖아요. 직원 연봉에 비해서 뭐 10배, 뭐 최소한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볼 때 평균 뭐 요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9년에 나온 건데 우리 대기업들을 보니까 직원 연봉이 평균 540만 원인데 이 등기 임원들은 한 2억 6천 되더라. 이게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 직원 연봉이 820만 원 오를 때 임원은 9천만 원 올랐다. 10배 이상 올랐죠, 그죠? 11배. 이런 부분이 되면 상당히 조금 종업원 입장에서는 사기가 떨어질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잘 고려해서 보상, 제도, 임금 수준을 어, 세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핵심 인재를 유인, 그 다음에 동기부여, 유지, 이제 이걸 위해서 보상 관리 잘해. 두 번째는 이건데요. 경쟁 전략의 실천을 위한 심리적인 에너지. 다시 말하면 우리 내적인 에너지를 발산을 하기 위해서 보상 관리 잘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이 회사의 보상 전략은 종업원의 만족을 증대시킨다. 그렇잖아요, 그죠? 정말 보상을 내가 제대로 받았다. 정말 생각보다 나한테 보상을 더 잘해줬다. 이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만족되겠죠. 동시에 사업 전략, 회사의 목표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상 관리를 할 때 이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종업원도 만족시키고 회사의 목표도 달성, 사업 목적도 달성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게 보상 관리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또 우리가 늘 원하는 것은 이 보상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 생산성 향상 문제하고도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 당연하겠죠, 그죠? 생산성 우리가 늘 타치를 하는데
보상이 제대로 되어졌을 때 하고 보상 제도가 아주 잘 되어졌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하고 완전 다르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효과적인 보상은 종업원이 앞에서 봤듯이 에너지를 조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활동에 쏟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니까 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인 에너지를 그 조직의 목표 또 조직을 성공하는 데 집중했을 때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완전 다르죠. 집중하면 생산성이 오르겠죠. 근데 이렇게 이런 생산성 향상, 심리적인 에너지 도출, 핵심 인재를 동기부여하고 유지하는데 이런 데 관련되어지는 것이 보상관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현장 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이런 보상관리 이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다룰 때 비로소 시너지를 가지고 에너지를 내적 에너지에 대한 동기부여도 됨과 함께 생산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보상관리는 이런 데 이제 관련되어진다 하는 것을 좀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보상관리를 회사에서 약간 이러겠지만은 효과적인 보상관리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왜 이 보상관리가 전략적으로 중요하냐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는 뭐예요? 핵심 인재를 유인하고 동기부여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두 번째는 종업원의 내적인 심리 에너지를 표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세 번째는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준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이 보상 관리는 아주 중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게, 그럼 어떻게 이거를 관리해야 되느냐, 이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2교시 때 좀 더 내용을 보겠습니다.